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목덕방의 한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그 어프레이절 갭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약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어프레이절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내가 빌려주는 돈보다 담보가 값어치가 높아야지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사는 집의 밸류가, 그게 담보니까 그 밸류가 과연 내가 빌려주려고 하는 돈보다 값어치가 높은지 낮은지 이걸 확인하는 거를 어프레이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프레이절 프로세스를 딱 끝나고 나면 뭐 이 집의 현재 마켓 밸류는 얼마다 하고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 마켓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멀티 오퍼 막 이렇게 오퍼 여러 개 받았고 이렇게 비딩 워 같은 거 돼서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프레이즈드 밸류가 내가 오퍼를 넣은 가격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어인데 근데 제가 딜을 45만 불에 땄습니다. 근데 은행 측에서 해보니까 어프레이즈드 밸류가 뭐 43만 불이다. 그러면 한 2만 불 갭이 생기잖아요. 은행 측에서는 43만 불에 대한 론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 45만 불이랑 43만 불이랑 이 차이에 갭이 생기는 거를 이걸 어프레이절 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갭이 요즘에는 많이 생겨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비딩워 같은 거 있으니까 막 계속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프레이절 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 요즘 같은 셀러 마켓이 아닐 때는 첫 번째는 뭐 일단 그 계약 금액을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이제 어프레이즈드 밸류를 받은 다음에 셀러한테 야, 우리가 이걸 어프레이저를 받았는데 이게 43만 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43만 불에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그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차액을 셀러랑 바이어랑 반반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러랑 바이어가 야, 이게 어프레이저 갭이 2만 불 차이 나니까 만 불씩 이렇게 커버하자,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요즘에 많이 생기는 건데 바이어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담하는 방법은 다운 페이먼트를 그만큼 그 갭만큼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든 게 45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43만 불에 어프레이즈드 밸류가 나왔다. 그러면 바이어는 그 다운 페이먼트를 2만 불을 더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어프레이저를 다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프레이저 그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지난 어프레이저 리포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프레이즈드 밸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프레이즈드 밸류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갭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모게지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섯 번째는 궁극적으로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45만 불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계약이 깨져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들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어프레이즈 밸류가 네가 낸 오퍼 금액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너는 어프레이즈 웨이버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그 멀티 오퍼 상황에서는 그 어프레이즈 웨이버도 많이 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프레이저 갭이 생겼을 때 바이어가 무조건 이건 책임진다는 겁니다. 계약 안 깨고 내가 뭐 2만 불이 나왔던 3만 불이 나왔던 이 갭을 내가 스스로 커버를 할게, 즉 다운 페이먼트를 그만큼 더 많이 할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오퍼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러 측에서는 아무래도 더 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어프레이저 갭이 뭔지, 그리고 어프레이저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프레이저 갭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비디오가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